아니에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 다문학과. 제가 이거를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보시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선생님이 좀 챙겨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같이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네, 지금 방송 시작된 거예요? 네, 죄송해요. 저희가 원래 10시 반부터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다른 다큐멘터리 하나 찍는 게 조금 지연이 돼서 기다렸던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소리까지. 네네. 네, 이게 또 생방송의 매력이니까요. 여기 다들 처음 출연하시고 저도 사실 유튜브 지난번에 한 번 하고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야심차게 말씀드렸던 유튜브를 활용해서 생방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 2탄. 지난번에 모셨던 그 전호찬 선생님이 1탄이셨고 이번에 신입 과대표님, 부과대표님 또 1학년 신입생 선생님 모시고 우리 환영회? 우리 네. 2019학년도 이렇게 가고 싶다 라고 소개도 드릴 겸 과대표, 부과대표님은 우리가 카페에서 맨날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올리고 소개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 네. 여기 음은 줄이면 될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미숙한 진행이지만 우리가 같이 차 한 잔 마시는 것처럼 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동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선생님, 과대표님부터 소개 한번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아져요? 19학년도 과대표를 맡게 된 박승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학년도 국가대를 맡게 된 김정희입니다. 우리 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19학년도 1학년 신입생 김은화입니다. 네, 김은화 선생님께서 오셨는데요. 저희 학과의 학과쌤 성함이 박은화 선생님이세요. 그 두 분이 성함이 같다고 이름이 금방 외웠는데 여튼 이렇게 반갑게 다시 한번 뵐 수 있어요. 서로 다 너무 어색하고 그러니까 저도 늘 카메라를 보는데도 이렇게 어색한데 선생님들도 좀 그러시죠. 네. 또 사이버대 수업도 처음 아직 안 들으셨는데 인터뷰부터 이렇게 하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처음에 원래 이건 어떻게 기획이 된 거냐면 저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대구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토요일에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은 지난주에 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긴 했는데 저희 학과 특징은 95% 이상이 다 3학년 편입생들이시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되게 나 1학년인데 내 얘기는 별로 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했고 학교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럼 생방송으로 한번 해보셔라. 이게 선생님의 저는 어떡해요 한마디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서 그럴 거면 인사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또 준비성 철저하게 질문도 받아오시고 해서요. 시간이 길진 않지만 한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지금 1학년 선생님 오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거를 물어보고 싶었는지 뭐가 걱정됐는지 내가 1학년이라서 어떤지 한번 좀 궁금해요. 네, 모든 게 생소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가 모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수강 가이드라든가 교수님께서 입학 설명회 때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용기도 많이 났고요. 또 수강 가이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또 못할 것도 없겠더라고요. 다행이다. 아니에요. 수강 가이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게 생방송이라 참 좋긴 좋다. 지난주에 저희가 신입생 합격 되신 분들한테 자택으로 다 발송을 해드렸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그거 우편으로 못 받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두 번째는 카페 가입하셨나요? 저희가 신입생으로 오시면 학과 홈페이지도 있지만 학과 카페 다음 카페에서 한국어 다문학과를 치시면 저희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과제 어렵다, 과제 나왔다, 무슨 자격증 관련한 물론 공식적인 건 당연히 학과 홈페이지에서 하지만 학생들이 소통하는 창구로서는 카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수강 가이드라고 이미 PDF 파일로 떠 있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되는 시간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신 분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가이드는 그렇고요. 근데 사실 1학년은 저희 학과장으로서는 지도할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1학년은 언어학개론 한 과목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140학점을 따야만 선생님이 졸업이 가능하신데 이 중에서 3학점밖에 전공이 수업 안 되는 거죠.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나머지를
무엇을 하면 좋은가 했을 때 제가 오늘 선생님을 특별히 오늘 배신 아닌 배신을 때린 분이 계세요. 2013학년도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학교를 졸업 안 하고 계신 김진아 쌤이 계신데 아기가 아파가지고 지금 셋째 임신 중이면서 계속 아이를 입학해서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이제 셋째 임신 중인 선생님이 자격증도 5개를 취득을 네.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김진아 쌤이랑 사실 오늘 소개시켜주는 자리가 이렇게 됐는데 막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격증을 되게 많이 따셨다. 이렇게 또 꼼꼼하게 정리를 해오셨네요. 그래서 자격증을 3개를 추천을 더 해주셨는데 김진아 쌤이 사회복지사 따셨고 또 하나가 뭐였죠?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따셨고 또 건강 가정 지도사 이렇게 해서 3개 지도 자격증을 더 추가로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오늘 오셨으면 뭐 때문에 요 3개를 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추가로 자격증을 저희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이외에 당연히 하나 2개 정도까지는 더 따셨으면 했어요. 왜냐면 저희 학과 졸업하려면 70학점, 전공 50학점에 나머지 90학점은 다 다른 학과를 해야 되니까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좋고 저희 평생교육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누구나 복수전공 전공 상관없이 과목만 수강을 하면 되는 평생교육사라는 게 있어요. 그 자격증을 이 진아쌤은 안 땄던데 평생교육사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기관 방문을 해보니까 문해교육이라는 거 아시죠? 한글을 가르치는 문해교육을 하거나 어떤 센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시려면 그 평생교육사가 있는지를 묻더라고요. 저희 3학년은 저희 4학년이 올라가는데 저희도 그럼 그걸 딸 수 있나? 평소에 저도 그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거죠. 그 졸업 연기 신청을 하셔서요. 네. 한 학기 또는 2학기인데 아마 10과목 이상 될 거기 때문에 최소 2학기 정도를 더 하셔야 되고 그게 계절학기가 개설되는지는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아무튼 졸업 연기를 하셔서 그 뒤에 평생교육사를 따는 방법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는 센터가 뭐 한국어 다문화 사회 아니 그 센터 다문화 센터로 가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복지관 안에서 복지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럼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서 저희 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것, 또 저희 학과에 들어와서 복지사를 따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66학점 2개 자격증을 다 따려면 3학년 편입하시면 꽉 차세요. 그냥 계절학기가 없어요. 저희 학과는. 그러니까 저희 학과에 입학해서 다른 거를 복수 전공하면 시간이 좀 짧은데 왜냐면 다른 학과들은 계절학기도 개설을 하고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점이 있어서 복수 전공이나 다른 전공을 하시는 거를 또 하고 싶다고 하시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사회복지학과에 계시다고 하면 저는 아예 졸업하고 넘어오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 하시지 마시고요. 그 학과 졸업하고 재입학을 하세요. 그러는데 그 이유는 장학 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학과는 무조건 4학기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학과 자격증을 따려면. 그러니까 졸업을 하시고 입학을 하면 동문장학금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그 등록금의 50%를 저희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요. 재입학한 졸업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국가장학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건 누적해서 평생 8번을 쓰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다른 학교에서 다른 전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저희 대학에서 이걸 저희 학과를 복수 전공하거나 그렇다면 제 생각엔 그냥 재입학하는 게 낫다는 생각.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를 잘 보셔서 무제한으로 뭐 국가장학을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왕이면 이 장학금은 이렇게 해서 50%까지 소진을 하고 또 다른 거 공부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 이것만 한 번 하고 끝내시지 않더라고요. 다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왜 입학할 때 선생님들 계획서 쓰시잖아요. 저희 과는 자격증이 밑에 이렇게 졸졸졸졸 몇 주씩 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오늘 같은 자리에서 아, 이런 자격증도 있구나. 자격증 센터 선생님들 자격증 센터 꼭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네. 홈페이지에 보면 자격증 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 클릭해 보면 별의별 자격증이 많이 있고 조건들이 네.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네. 보셨어요? 네. 지금 잘 들으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아니더라도 어머 나 미술 치료에 관심 많았는데 어머 나 행동 치료에 관심 많았는데 그런 분들은 더 다른 공부들을 폭넓게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뭐 막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먼저 박진환 네. 선생님 오신 분들 네, 한번 네. 해볼게요. 네, 박진환 선생님, 정창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계문 선생님 제일 1등으로 들어오셨어요. 아 김계문 선생님 1등. 아 오, 1등 뭐 커피라도 한 잔 같이. 어저께 전화 주셨거든요 김계문 선생님. 오늘 저기 방송에서 뵙겠다고 하시더니 1등으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창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네, 신지안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지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박진 과대표 부과대표 최형윤 선생님 들어오셨군요. 놀러 오시지 그러셨어요 오늘. 지금 차 타고 와도 올 수 있지 않나? 그 정창구 선생님이 아 카페 가입할 카페는 선생님 대표시니까. 아직 넘겨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카페 가입하시는 데는 가입 회비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시면 저희가 등업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놨으니까 들어오시고 나면 그 안에서 그 입학 정보나 취업 정보나 모든 정보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스터디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어느 만큼 어느 인원이 참여하는지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도 카페 안에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입하세요. 근데 그 네. 전에 학회비를 학과비를. 학과비를 카페로 그래야 받는 등록이 거라 되고. 그래야 등업되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가입비는 일단은 아니지만 학과비를 내야 하지만 네네. 그래서 학과비를 뭐 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계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럼 그거 같이 학과 행사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희 학과에 입학을 하시면 1학기와 2학기 때 한국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행사 지원하는 거가 네. 학과 행사가 좀 많아요. 공부만 온라인으로 하지만 오프라인 행사들이 덜어 있어요. 한 학기에 뭐 특강도 있고 네. 그리고 학교 방문의 날 행사라고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 끝난 그 다음 주 정도 토요일에 저희 그 대구대학교 경산 캠퍼스에 오셔서 장기자랑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그런 또 모임도 하고 실습 같은 때 하여튼 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가는 경비 말고요. 학생 자체들이 뭐 김밥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뭐 그런 용도로 카페에서 학회비를 모으고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지 이 두 분이 아마 그 선생님도 살림 사시는 거죠? 네, 아직 저도 인수인계를 안 받지 받으셨지만 않아서, 네. 네, 그런 알고 관계로 있습니다. 네. 학회 오프라인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 지원비로 학회비를 쓰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환 선생님이 또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잠깐. 네. 네. 그러네요. 졸업하신 박진환 선생님이신데 졸업 안 하신 것처럼 네. 저희에게 든든한 멘토로서 활동을 해주시는 박진환 선생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네, 감사 저희도 말씀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박진환 선생님께서 카페에 그 취업 정보 같은 것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니까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올해도 잘 도와주실 네. 거로 믿습니다. 졸업식도 이제 오실 거죠? 네. 오시나요?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러시군요.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16분 정도.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1학년 선생님 네. 먼저. 오늘 선생님이 먼저. 메인이시니까. 네, 저도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려고 과목을 짜다 보니까 자격증에 대한 욕심은 나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한국어 교원과 다문화 지도사 공부하면서 다른 것까지 따려면은 힘들어서 네. 지뢰 또 예. 근데 그래도 그러면 네. 이런 경우는 있죠. 저희 학교 교양 과목도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와인의 이해. 네. 또 뭐 영화의 이해 뭐 그런 거 다이어트도 있어요. 다이어트 들으셨어요? 아니, 들었는데 이런 건 아니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안 됐어요. 같이 들으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냥 듣고 싶은 과목 막 듣는 것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전략적으로 이런 게 네. 어떨까. 근데 지금 신입생 1학년 쌤은 거의 주객이 전도되다시피 해서 다른 과 전공을 먼저 듣게 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지지 않도록. 예.
이 평생 교육사? 네, 거기 관심이 있어서 아. 예, 해봤는데 한국어 다문화 여기도 언어 학개론 한 과목만 들을 수 있고 총 평생 지도사는 10과목이에요. 근데 1학년 때는 또 한 과목이더라고요. 거기도. 네.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까지도 한 과목 한 과목. 그러면 나머지를 교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하고자 했던 건 한국어 교원이니까 교양 과목 중에서도 저희 과에 이렇게 관련된 그런 교양 과목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저희는 이제 저희 학과랑 유사한 공부를 하는 학과가 언어치료학과인데요. 같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어 의문론, 한국어 문법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쓸 때 가지고 있는 언어의 메커니즘 그런 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접근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과 언어 체계가 두 개가 달라서 대조하면서 하는 것에 대한 기능이 다른데 만약에 좀 다른 그래도 코어는 비슷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언어 치료사 쪽에서 있는 공부들도 한번 만약에 교양 그 전공에서 교양으로 내린 과목들이 덜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다음 수강 신청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다 짜오셨어요. 이거를 글씨도 너무 예쁘게 해서 써주셨는데요. 클로즈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짜오셨어요. 이거는 지금 모모를 딴다는 조건으로 해오신 거죠? 저는 한국어 교원 이랑 2급하고요. 다문화 다문화랑 지도사랑 평생교육 세 개를 중심으로 네. 짜오신 거군요.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다 좋은데요. 선생님, 이거 진짜 오늘 꼭 얘기해야 되는 하나를. 자,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짠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앞뒤 안 보고 이렇게만 따서 나가시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필수 과목이 하나 정도 빠진다든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이거는 이제 1학년 1학기 때 4학년까지 짜놓으신 거잖아요. 교육 과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혹은 저희가 이렇게 바뀌진 않아요. 다음 학기부터 바뀝니다. 이런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한번 표현교육법이랑 이해교육법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학기 변경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1년 전부터 사실 공지를 드려요. 네. 2019학년도 이미 바뀌어서 저희 과는 올해 계획이 없는데 몇 년도 몇 월부터 이게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들 강의 계획표 잘 짜실 때 하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짜놓은 게 답이 아니라 또 저희 학과가 아니잖아요. 또 몇 과목은. 그러니까 다른 학과에도 수시로 들어가셔서 강의 계획 짤 때 뭐 공지사항, 뭐 평생교육사도 거기 공지사항을 잘 보셔서 학기 변동이 있는지 봐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영역이 막 여러 개 겹치잖아요. 뭐 표현교육 3영역 안에서 꼭 들어야 되는데 그게 개설 과목이 학기가 변동이 되면 못 듣게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졸업을 제때 못 하신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짜는 것도 좋지만 학기마다 수업 변동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라는 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해봤었는데 중요한 얘기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정창우 선생님께서 3학년 편입생의 경우 평생교육자 수업까지는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학과에 오시면 3학년 편입하면 2개가 제일 빠듯한 거고요. 보통 좀 풍성하게 하려면 2학년부터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학년 정도 오면은 완벽하게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따갈 수 있는 10과목이니까 그게 가능하셔서 2학년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질문 중에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그럼 근데 왜 1학년부터 하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공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1학년부터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선생님들 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1학년부터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2학년부터 하고 싶은 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진환 선생님 친절하게 또 설명하셨어요. 역시 계절 학기 수강과 성적 우수로 한 학기에 21학점 신청 또는 할 수 있대. 졸업 연기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같이 저희와 답변을 달아주신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역시 신멤버이시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5의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어 교원 수업을 짜다가요.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을 제가 충족시키고 남은 나머지 과목이 몇 과목이 있는데 교수님께 여기서 제가
꼭 들었으면 하는 과목이 빠졌는지. 예. 근데 이것 그러니까 코칭을 그 받고 싶어요. 국가대님께서 어저께 저한테 질문 그 몇 가지를 적어주시는 그 오버랩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과는 과목 집어주는데 왜 우리는 안 아, 집어주나요? 네. 이거거든요. 네. 수강할 다른 힘들어요. 학과는 수강을 다 이렇게 짜준다고 하는데요. 짜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희는 것도, 네. 엄밀히 선택 자기가 얘기하면 있기 때문에. 네, 엄밀히 얘기하면 짜서 드리는 게 이상한. 왜냐면 제가 물론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한 게 과목을 꼭 들었으면 좋겠는 거는 뽑았고요. 나머지는 추천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교육 그 국립국어원에서 영역별로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만 저희가 뽑아서 개설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편중되게 이거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치는 영역 중에 같은 영역에 한국어 의문론하고 한국어 어문규범이 같이 있어요. 이 둘 중에서 뭐를 추천을 하겠어요, 제가. 아니, 제가 다 가르치고 있고 네. 두 개 다 성격이 비슷한데 국립국어원에서 나눠준 거라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거라서 그런 경우 제가 꼭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의문론, 그리고 한국 문화의 이해. 요 세 과목을 제외하고 신입생 선생님들은 한 과목 정도만 아무 영역에서 OT 있잖아요. 과목마다 한 3분 정도 얘기하는 OT가 있는데 그걸 보시고 이 교수님이랑 나랑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 이 과목이 나랑 그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세요. 이번 학기 찍어드렸어요. 그 중요한 것만.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성향을 제가 다 파악을 못. 예를 들면 선생님하고 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법제론이 더 쉽지 않아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추천하셨어요? 법제론이 더 쉬운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쉬운 네. 다 중요한데 선생님이 자꾸 막 법제론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거는 제 입장에서 법제론이 쉬웠던 건데 음. 다른 선생님들은 또 안 그러실 수 있고 그때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게 뭐냐면 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인 인식에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혹시나 포기하실까봐 이제 법이라는 그 말만 듣고도 포기하실까봐 조금 쉬운 경향의 과목을 고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운영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방법이 있고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또 생각하는 방법 그 생각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전 이번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김정희 선생님하고 저 같이 편입을 했는데 3학년 처음에 편입했을 때 과목을 하나도 안 정해주셔가지고 도대체 우리 뭘 해야 되지? 너무 고민이 많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 스터디에 나가가지고 그 선배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저희는 잘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요런 방법, 요런 과목,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추가로 이렇게 들으세요. 선택해서 들으세요. 하는 게 저는 그 방법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선생님들과 그럼 내가 알아서 듣지라는 선생님의 절충안이 딱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데 국가대님이 또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셨고 교수님 교수님처럼 하면 4학년 1학기 때 한국역시 못 찍거든요.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생님 근데 이게 한국교실습이요 1학기에도 있고 2학기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운영자로서의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학과가 1학기 지금 편입생 뽑고 있잖아요. 1학기 때 오시는 분이 80%가 1학기 때 들어오시고요. 2학기가 여름방, 2학기죠. 2학기 들어오시는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되세요.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 교육 실습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국어 교육 실습은 1학기 때 듣고 싶고 다문화 교육 실습을 2학기 때 듣고 싶다고 생각을 하셔서 3학기째에 한국어 교육 실습을 들으려고 하시는데요. 한국어 교육 실습을 3학기째 들으시려면 선생님 조건이 있으세요. 그 국립국어원에서 짜놓은 영역 중에서 1영역 하고 3영역을 네. 2영역은 아니고요. 네. 1영역하고 3영역만 이 두 개에서 8과목을 하신 분만 1학기 때 한국어 교육 실습을 하는데 그 얘기가 3학기 차에 한국어 교육 실습을 들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4학년 1학기에 개설이 된 거는 코스모스로 입학하신 분들, 2학기에 입학하신 분들의 4학기가 4학년 1학기가 되는 거죠. 네. 그분들은 2학기 1학기, 2학기 네. 1학기.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실습은 4학기 때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원 분배에 있어서도 1학기 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3학년 1학기 때 다 들어버리시면
편중되면 선생님들 손해가 많으세요. 제대로 피드백도 못 받고 시연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나누자는 입장에서 한 거니까 한국어 실습은 가능하면 4학기 차에 듣겠다. 안 돼, 상황 안 돼서 나누고 싶다는 분들은 1학기 때 들으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늦게 한국어 실습 늦게 듣는 게 좋다. 그럼 이제 겹치는 거죠. 다문화랑. 네. 다문화 실습이랑 겹치는데요. 막 하시는데 다문화 실습은 50시간을 현장에 나가서 하시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직전 방학, 다시 얘기하면 여름방학이 되는 거겠죠. 여름방학 때 50시간을 끝내기 때문에 겹치지 않아요. 네. 한국어 교육 기관 참관이라고 해서 9시간을 외부에 나가서 참관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학기 직전 방학, 한국어 실습은 1학기 다 있으니까 방학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하는 학기에 직전 방학부터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만 OT 때 안 오셨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3학년 입학하셨어요. 신입생 OT예요. 그러면 겨우 2학기 이제 하셨죠. 네. 그러면 한국어 실습을 난 굳이 3학기 차에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2020년도 1학기에 듣게 되는데요. 그 과목의 오리엔테이션이 언제 있냐면 12월. 올해 12월에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편입했는데 나 3학년으로 나 실습 4학년 1학기 때 들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요. 올해 12월에 기말고사가 끝나는 그 주 토요일. 그 주 토요일에 보통 OT가 있기 때문에 그 주 토요일이나 그 다음 주 토요일에 OT가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은 입학하자마자 그 해에 한국어 실습 참관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4학기 때로 하시면 내년 여름방학이 되니까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실습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교수님께 전화를 드린 이유는 저희는 숫자과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을 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선배님만 붙잡았어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선배님이 김희경 선생님이에요. 네, 지금 현재 입학식 과정이. 날 갔더니 플랜카드 들고 계셔서 저보고 들고 있으라고 해서 인연이 되어서 그럼 난 저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가르쳐 주신 과목이 3학년 1학기 들었던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학기가 바뀔 때마다 뭘 들어야 될지 선배님한테 자꾸 물었는데 이번에 입학하신 분들은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문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거 없었는데 교수님은 문자를 보내서 했는데 과목이 다르니까 저희가 밟았던 거랑 다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선배님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드리고 싶은데 과목도 다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쪽에도 너무 다른 거예요. 교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저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교수님이랑 달라요? 글쎄요 왜 다를까요? 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깊은 뜻이 있으시면 그 접근이 네, 달라서 몰랐어요. 네. 학생분들이 수강을 실제로 저는 모든 과목을 다 모니터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저보다는 어쩌면 선생님들 얘기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 코멘트보다는 과제 파악과 네. 수업의 난이도와 시험 평가를 더 네. 선배님들 말씀을 더 네.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멘트 좀 네. 들어보고 들어갈게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네. 그 정창훈 선생님이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그대로 올려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감사해요, 선생님. 아이고, 이렇게 또 신입생이신데. 네. 선생님 신입생이신 거죠? 벌써 제가 그러신 것 추천하는 같아요. 대로 했다고 네. 한 기대됩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벌써 잘 들어오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 요 선생님 영어 양명이 양명 네, 선생님. 네. 좋은 시간. 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많이 드릴게요. 네. 기다리세요. 한 분이 더 양명 선생님이 들어오셨군요. 네, 지금 평일이어서 그죠? 일하고 네. 계셔서 선생님 바쁘실까 봐요. 이거 그냥 워밍업이고 이 방송 떠놓으면 계속 보실 수 네, 있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네. 신편입생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꼭 실시간 아니셔도 상관없고요. 네. 저 언제나 카톡 열려 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주인공한테 돌아와서 네. 네. 선생님 얘기하시면 계속 주인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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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과목은 아까 그런 의미에서 네. 뽑아드리고 하기가 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선생님께 아니면 네. 카페에 올리세요. 나 모르겠다. 그럼 다 좋은 짜주세요. 방법이네요. 예. 네, 맞아요. 카페 활용하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게 학과 홈피는 활용이 안 돼요. 아까 그런 것들이. 네, 학과 맞습니다. 홈피는 공지만 하는 거니까 상호작용은 카페에서 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럼 제가 1학년으로 입학했으니까 140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그 전공 50
50학점, 45학점이었던가? 50학점. 네. 그다음에 교양이 36학점. 그다음에 또 기타 선택이 55학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양을 듣지를 않고 기타 선택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언어치료학과 쪽을 듣게 되면 그 언어치료학과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아니고 교양 쪽으로 빠져나온 네네네네. 과목만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기타 선택은 네. 말 그대로 기타여서요. 다른 과목도 들어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저기 교양을 뭐 한 30학점으로 하고 기타 선택을 나머지 다른 부분을 과목에서. 채우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죠. 졸업 요건에 들어가 있는 네. 전공과 교양이라고 찍힌 그 영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거를 지키시고 나면 나머지는 섞어서 들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네. 전공을 70학점, 저 당연히 선생님 전공 70학점 듣게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규정으로는 140학점 중에서 50학점은 최소로 따야 되는 전공 점수고, 그리고 우리 한국어 다문학과 자격증 주기니까 66학점을 전공으로 빼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합니다. 교양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른 뭐 미술치료학과 들으셔도 되고 다른 과목도 되시죠. 다만 전 계속 이제 자격증을 따는 위주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코멘트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도 자격증에 대한 욕심은 나는데 한국어 다문화 이게 수업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겁을 너무 많이 줬네. 진실은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기 제 역량은 생각 안 하고 욕심만 맞아요. 내다가 네. 다 놓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 질문 중에도 선생님 질문 중에도 어제 그런 거 있던데 한국 왜 이렇게 어렵다면서요? 네. 쉽다고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쉬우니까 그냥 와서 학점 따고 가세요는 아니고요. 분명히 어렵고 힘든데 이 과정 지나고 나면 졸업식 때 이래서 그게 필요한 교육이었구나. 실습 때도 이래서 자꾸 지역 스터디 때 무엇을 하라고 하는구나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다음 달 23일에 졸업하잖아요. 그때 아마 재학생 선생님들도 오셔서 보시면 하고 있어요. 보면 네. 그 졸업생들의 소회, 감회 그런 걸 들어보시면 지금 하는 게 헛되지 않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쉽게 얻은 만큼 쉽게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질문 2개 들어갔네요. 네네네. 카페 가입, 교수님과 카톡 친구 등록해도 되나요? 정상훈 선생님. 너무너무 많이들 하고 계셔서요. 제가 오히려 문자보다는 카톡을 더 선호하는데 카톡은 PC로 되잖아요. 빠바바바 네네. 타이핑을 빨리 칠 수 있어서 문자보다는 카톡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답장을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늦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회의나 지금 오늘 이렇게 네, 지금 맞아요. 카톡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꼭 드리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되고 제가 전화도 드리니까요. 네.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하시면 그다음에 이영미 선생님께서 카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그건 했더니 요과대님이. 네, 정창훈 선생님께서 벌써 답변 달아서 신임 선생님께서 네. 정창훈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정창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구 사이버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국어 다문학과 학과 홈페이지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저희 학과 카페로 연결된 그 버튼이 링크. 있어요. 네, 링크 버튼이 있습니다. 그 링크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와, 정창훈 선생님 너무 궁금하다. 네. 네, 이영미 선생님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아까 선생님 주신 그 질문 다음에 기억나요? 네 선생님 제가 3학년에 입학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반학기를 지났는데 9월인가 그때 축제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은 들었지만 우리 과가 보통 잘 노는 과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 교식도 계시지만 저도 승자 선생님도 그날 네 꽃이 풀린 뭐처럼 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안 온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놀았는데 그 다른 주변에서는 우리 과를 조금 별나다고 보는 과도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선생님들이 다 대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주세요 빨리 과대님. 네, 저는 사실 여기도 되게 별나잖아요. 제가요? 지역 스터디를 지역마다 뛰어다니면서 스터디를 하니까 선생님이 별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세요. 그 질문에 교수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구미에서 왔는데요. 구미에 스터디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서 공지를 보니까 대구 스터디가 있어서
대구 스터디에 참가를 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미 스터디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스터디에 등록을 했는데 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대구에도 가고 구미에 있는데 내가 구미에 사는데 구미 스터디에 빠지면 또 안 될 것 같아 또 구미도 가고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 스터디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학구적인 분위기 분위기가 좀 다르군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스터디장? 네, 완전히 정확습니다. 학구적인 네. 분위기에서 아 여기 계속 다니는 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다. 집에 있으면 퍼져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간 거고 구미 스터디는 또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지금 현재 과대는 김미경 과대님도 계시고 최유면 선생님도 계시고 아까 들어와요. 최영희 쌤이 왜 아무 네. 말도 안 해? 네, 들어와 그러니까 있는데. 그 선배님이셔서 그런 뭐 과제나 학교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셔서 그래서 두 개 다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흥이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학과에 들어서 행사를 보니까 정희 선생님도 막 업돼서 막 말씀하시고 네 그다음에 교수님은 또 네. 그 이상의 업이 되셔가지고 막 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이 과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흥이 업이 네. 돼야 되는구나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다른 데서는 별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는 네. 좋고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별나다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라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부럽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라서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유. 계속 이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진짜 교사가 센터로 나가게 되잖아요. 선생님들 졸업하시고 나가게 되면 하실 일이 제가 지금 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학생들을 엔터테인을 하셔야 돼요. 네. 한국어를 이렇게 자뭐 기어 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왜냐면 서로가 우리가 그냥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한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화처럼 그냥 눈치 봐야 되고 말이 안 네. 통하니까 네. 몸짓 발짓으로 해야 되고 그 학생을 즐겁게 해야 되고 모이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잘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 우리 막 구호 외치고 네. 제가 선생님들 외우셔야 되는 게 있네요. 제가 한다과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한다과는요 한국어 다문화과의 약자예요. 한다과라고 하고요. 제가 한다과 그럼 선생님들이 사랑한다. 이렇게 벌써 신입생 선생님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소속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밖에서 어떤 일들을 중책 맡으신 분들 많은데요. 여기 오시면 그냥 학생이신 거예요. 네. 내가 박사고 교수고 김계문 선생님도 되게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다 내려놓고 여기 들어오시면 그냥 학생이고 장기 자랑해야 되면 장기를 자랑해야 되니까요. 네, 저는 네. 교수 아니고 그 치어리더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맞는 사람. 우리가 문화답사 가면 또 많이 알아야 되는 문화답사. 선생님들이 학생들 데리고 문화답사도 가셔야 되고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국어 교사라 난 국어만 가르치면 끝이야. 뭐 다문화 땄으니까 그거 아니고요. 전인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많은 즐거움을 학생들하고 교감하려면 다 내려놓고 네가 어느 나라에서 왔건 돈이 있건 없건 여자건 남자건 뭐건 다 내려놓고 똑같이 놀고 먹고 즐기고 하나가 되는 거 그걸 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학교 방문회 날 오시면은 야 아줌마 저한테 와 아줌마 뭘 웃어 왜 벌써 웃어 네.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막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가서는 제가 그 다음날 팔을 못 들어요 한다고 막 이걸 하니까 여기가 막 그 밥 해야 되는데 밥도 못 하겠고 막 목은 다 쉬고 하는데 그렇게 그 느낌 제가 한 명이 뛰면 선생님들이 다 내려놓고 저랑 같이 팀원으로 활동해 주시는 걸 봤고 그 에너지가 순식간에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별난 사람만 뽑는 거야 들어가면 유별나지는 거야 근데 네. 놀고 나면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저도 여기서 저희가 한번 60년대 춤춘다고 스카프 메고 막 춤추고 한 적이 있었어요 막 교복 입고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다들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아닌데. 저도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그 저도 옆. 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네. 네, 네. 낯가림이 심해서요. 아니에요, 네. 선생님. 그래서 스터디 가시면은 저희가 학교 방문의 날 행사한다 그러면 동영상을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셔야 해요. 네. 아시죠? 우리 늘 공부했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떠주세요. 우리 이거 찍어서, 장기자랑 할 거다. 네. 그러면 지역 스터디 끝나고 1, 20분은 춤 연습하시고 맞아요. 구호 외치고 춤. 우린 이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자리에 가건 우와는 항상 따라오는 거죠. 그 시키지 않아도 그냥 네. 자동으로 그런 에너지들 발산하는 것들은 네. 우리 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열정이 아까 많은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아까 몽실 언니 왔던 네, 맞습니다. 네네네. 몽실 언니 성함이 계신 것 같은데요? 뭐세요? 윤효진 선생님 기억난다. 네, 이번에 입학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랑 같은 파평윤씨라고 인사했었던 선생님 네, 네, 계시고요. 맞습니다. 몽실이 어디 가버렸다. 저 위쪽에 그 아까 그죠? 몽실 언니 책을 워낙 감동 있게 몽실 아, 여기 몽실 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몽실 언니 아니시면 어떡하지? 이분 역시. 기왕이면 선생님도 성함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터디는 언제 어디서 얼마 만에 하시는가요? 여기서 다 얘기 드리기 너무 길고요. 카페 한 달치 정리돼서 올라갈 거예요. 2월 한 세 번째 주 평일에 과대님께서 전국에 무슨 스터디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걸 카페 공지 드릴 거니까 거기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밴드나 단톡방 밴드 있어요. 있죠? 밴드는 없습니다. 저희 밴드는 아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아 어느 학기가요. 저 빼놓고 단톡 밴드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 학기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카페에 있으니까 불편하대요. 네. 왜냐면 제가 보잖아요. 무슨 과제, 교수님 욕하고 그런 과제 어렵고 막 그런 거를 저 빼놓고 소통하는 밴드가 있는 학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건 학생 자치기구니까 선생님들께서 따로 한번 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따로 단톡방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럼 네. 지역별로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정청 선생님 어디신데요, 지역? 지금 눌러주세요. 네, 또 박진환 선생님 요 밑에 다 해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사랑한다 좋아요. 네. 네,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왔네요. 네네네. 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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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안 오셨어요. 그날 OTT 안 오셨나 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법 때문에 아 맞아 그 얘기 맞다. 정보, 네네네. 전화번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요, 선생님. 아름아름 또 연락 오시는 분들은 그 채팅방에 초대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네, 그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주소를 다 받아서 네. 쫙 뿌렸어요 그 학생들에게. 네. 근데 지금 개인정보법 때문에 못 뿌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신편입생한테 전체 공지하면서 앞으로 과대나 부과대님께서 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릴 건데 싫으면 학과로 연락 주세요. 그 명단에서 뺄게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전화하셨어요? 라고 네. 하시는 분은 따로 학과방으로 네. 연락.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단합한다는 거는 저희 어떤 다른 욕심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자격증, 왜냐면 자격증 선생님 정보 같은 것도 계속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요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누락되신 분들은 자격증 못 받고 졸업하신 분들 계세요. 영역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거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런 개인정보를 다르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불편하시면은 빼셔도 좋지만 기왕이면 저희 과대표 국가님 개인적으로 전화 드렸을 때 어떻게 번호하셨어요? 라고 안 저희 적 있어요. 있으시죠? 당황을 네, 해서 네. 제가 전화를 잘못했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은 미리 한번 연락을 주시면 연락 안 드릴 텐데 선생님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다. 네, 정창우 선생님은 카페에 가입하셨으니까 카페에 보면 김정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정희 선생님 대구에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1년 동안 스터디장, 부스터디장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스터디가 어디서 열리고 어떻게 열린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현재 또 스터디장님한테 연결을 시켜드릴 겁니다. 김정희 선생님께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있습니다. 네. 뭐 OT가 너무 네, 임박하게 임박해서, 됐었죠. 진짜로 말씀하셨어. 아, 맞아요. 네. 이영민 선생님도 스터디 모임이 또 계속 보통 하시는데 보통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네, 직장 주말에 맞죠. 네. 스터디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저한테 더 하고 싶으셨던 거 없으신가요? 자격증 얘기는 아까 했고 제가 기억나는 얘기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문자로 주셨던 얘기는 제가 다 네. 답변 드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저희가 3학년에 편입을 해서 지금 딸 수 있는 자격증이 2개죠. 네, 2과목밖에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회복지사랑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든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게 있지만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이제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질 수 있는 관련된 게 딱 지금 2개밖에 안 되니까 졸업 후회가 막막한 거예요.
그렇다고 관련된 일로 봉사를 하고자 해도 그게 쉽게 봉사 일이 나오지 않아요, 교수님. 그래서 이분이 걱정이 뭐냐 하면 졸업 후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의 모든 고민이 맞죠. 우리가 취업이 네. 가능할까인데 특히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격증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근데 두 개 밖에가 사실 되게 작은 이게 어마어마한 자격증인데 교수님 국가 짜증나잖아요. 자격증 네, 여기 이해돼요. 스펙이 네. 너무 많으시니까 네네네네.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국어 선생님 계시고 이런 거 그렇죠. 영어 선생님 박사, 계시고. 네. 그러니까 박사님 어디 가서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화려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은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졸업 후에 어떻게 해야지 질문이시고요. 취업이 될까?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알아봐도 안 돼요. 뭐 이런데 만약에 그 질문하신 대구는 제가 조금 안심인 게요. 졸업생들이 잘 나가서 이미 전임 강사로 두 분이나 계세요. 대신대학교에도 계시고 영남 외국어대학교도 센터 전임으로 저희 나가 계시고 또 뭐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결혼이주 여성인권센터 저희가 MOU 영진 전문대학 저희 다 졸업생 재학생들이 많이 가 계셔서 대구는 좀 취업이 그래도 덜 걱정이 돼요. 선생님들이 스터디에 많이 나오시고 눈에 띄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졸업생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저기 교수님 좀 추천해달라. 사람 없냐. 근데 보면 자원봉사 자리가 많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센터에서 좋은 사람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공부는 잘하는데 뭐 그런 활동하신 적이 없어서 근데 센터 생각해 보시면요. 아까 저희가 놀고 뭐 스터디하고 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활동할 사람을 뽑는 거라서 그런 거 선생님들 트레이닝 한 학교 방문하는 오시라는 게 그런 트레이닝이지 계속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학교 방문하는 날 뭐뭐뭐뭘 주제했고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재학 중에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고 내가 발로 뛰어서 어떤 자원봉사 자리를 얻고 그게 선생님들의 노력이고 그게 중요한 거지 앉아서 자격증 개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발로 뛴 선생님 중에요. 저렇게 막 배은숙 선생님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배은숙세 만들어야죠. 지금 강의가 네. 많아가지고 네. 찾아가서 자원봉사하고 본인 선생님 아니면 명단이라도 남겨놓으면 기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뛰어서 자원봉사 들어가서 다 그 강사 자리를 꿰차신 분들이 대부분인지 처음부터 나 강사야 강사 이렇게 하신 분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자원봉사 자리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로 노력했는지 그럼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박진환 선생님께서 취업 정보도 많이 올려놓으시지만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카페에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집에서 뛰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중학교에 중국인 여학생 한글 봉사가 떴길래 맞다. 저는 아직 공부하는 중이고 이제 겨우 한 학기를 지나는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용기를 내어서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박진환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뛰어서는 10분 만에 거기 못 갑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분이 가실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걸어서 30분 거리이긴 하지만 제가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박진환 선생님께서 또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선생님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오, 좋아요. 잘할 수 있을 거. 해서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저를 어필을 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보육교사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합니다. 저 이과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래서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그 아이를 맡겨주십시오. 잘하셨네요. 네, 저 진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사회복지사님께서 여러 분이 전화 오셨는데 나 선생님 마음에 듭니다. 오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지? 해서 제가 그날은 저희 아들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주 먹고 전화해서 술김에 했는 이지만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 친구를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한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때 제가 교수님께도 여쭤본 것처럼 그 교재가 외국인 유학생을 위주로 나온 책이어서 제가 한 석 달은 혼자 교재 만들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방학 중에 친구를 만나서 한글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교재를 중간중간에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 친구와 1시에 공부가 되어 있는 날인데 그 친구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더 좋은 걸 해야 되니까 일단은 왔어요. 왔는데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그 친구에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을 다해서 아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른지 틀린지도 모르고 사명감을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지켜보신 그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어떤 일 하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자기가 아시는 분이 또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해서 그렇죠. 너무 저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기뻤냐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3학년 1학기에 입학해서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도 힘드시고 다 힘드시다고 하지만 힘들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스터디에 나가서 열심히 했고 또 제가 스터디를 열심히 한 이유는 제가 열심히 하면 포기를 중간에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게 되었고 또 하다 보니까 제 속에 숨어있던 그 열정과 에너지가 다 분출이 되어서 저는 한계를 알고 있으면 저 혼자 안 알고 있거든요. 다 가르쳐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서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내가 가서 이 사람들하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 가면 우리 다른 선생님들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랑 똑같은 3학년이니까 나 소개시켜줘. 저 싫습니다. 스터디 열심히 오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 치는 날도 저희 스터디 했는 날 그 비를 뚫고 오신 선생님들 계세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먼저 선생님 저 이런 기회가 있어요. 저 못 가요. 가실래요? 또는 같이 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터디나 카페를 자주 들어가셔서 나는 관련 없어.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라고 용기 얻으세요.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누가 네. 물으셨어요. 취업할 수 있어요? 네. 크게는 연세 한국 그 어학당에 강사로 가실 수 있지만 작게는 다문화센터에 한국어 강사로 갈 수 있다고 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자원봉사도 방금 네. 말씀을 이렇게 기회가 보면 발로 찾고 잡으셔야 눈으로 뜨는데 못하시는 분 거의 없으셨고요. 어떤 기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서울학습관이라고 신림동에 있는 학습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과 또 별개로 한국어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라고 운영을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서울 지역에 자원봉사자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속상한 게 뭐냐면 맨날 자원봉사 자리도 없고요. 그러면 저건 서울에 사람이 없는데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는데도 더 못 받고 있고 한 명이 힘든데도 또 오면 다른 선생님이 맡던 사람이 계속 맡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는 선생님 그 VMS랑 1365에 저희가 자원봉사 실적을 입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 서울학습관 신림역 근처에 가서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알게 모르게 필요로 하는데 인력 못 찾고 있는 곳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말 자원봉사 자리가 없나? 그것도 한번 선생님들 반성해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진짜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사이 네. 또 많은 얘기가 왔을까요? 정창훈 선생님께 정희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정창훈 선생님이 저도 3학년 편입이고 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졸업하셨고요.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에 무한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는 사회 구성원으로 필수입니다. 라고 맞습니다, 선생님. 아유, 여기 와 계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자원봉사 시간이 350시간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15년 전부터 2시간, 1시간을 틈틈이 모아서 350시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냥 복지관에 청소해 주는 거에서 머물지 않고요. 다양한 걸로 해서 제 나머지 노후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의 꿈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예쁜 할머니로 늙어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네, 꿈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뭐 다 같이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대구 경북에서 할 때는 다 모셔야 되겠어요. 자주 좀 오시라고. 그죠? 여기는 늘 열려 있으니까 한다거에. 정창훈 어디서 본 듯합니다. 예쁜 할머니를
네, 예쁜 할머니로 기억해 주세요. 정창호 선생님 저 한번 뵙고 싶다. 그죠. 네. 네. 자, 오늘 또 중요한 얘기 빠진 거 없는지. 교수님, 네, 제가 한번 선생님 그러시면 저희 2월 2일 토요일 10시에 시내 그 노보텔 호텔 뒤쪽에 슈마네 커피에서 올해 지금 19학년도 1학기 들어오시는 편입 선생님들 모시고 수강 신청이라든지 과제 대책, 그다음에 이제 점수 분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시에 시간 되시면 오세요, 선생님. 친절하게 네. 설명드릴게요. 과제 대책. 네. 지금 과제 대책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보겠는데 과제 때문에 죽겠다는 분들이 또 저희 학과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때 오리엔테이션 때도 드렸지만 선생님 제가 여기서 설명은 다 못 드리는데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이쪽에 전자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자도서관 활용법, 리포트 작성법을 제가 떠놓은 게 있어요. 제가 전자도서관장이었기 때문에 과제든 토론이든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검색을 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과제거든요. 그 방법들이 전부 다 전자도서관에 있고 전자도서관은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고 졸업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 아이디가 그대로 선생님들한테 다 가서 무료예요. 그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웬만한 이북보다 저희가 장서가 제일 많다고 할 정도로 책도 굉장히 다이어트도 있고 또 요리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 오디오북도 있으니까 전자도서관 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난 그것도 못하겠다. 그럼 저희가 과제 대체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학교 방문의 날 혹은 문화답사 그런데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과목들 예를 들면 3학년 그러니까 이번 1학기 때 3월 두 번째 주 토요일은 한국어 문법론 특강 2학기 때 그 과목인데 한국어 교육개론 허영 교수님 그 두 번 개강하고 두 번째 주 토요일은 특강이 아예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과목에 그 특강에 참여를 하시면 과목에 대한 대체를 해드려요. 20점짜리 과제다. 그럼 20점짜리 과제를 대체를 해서 만점을 드리는 오프라인 과제 만점 제도가 있어요. 그거 싫다 나 못 간다 그러면 그 해당 과제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오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문법론과 한국 교육개론, 그러니까 문화답사 2번 간다고 말씀드렸죠. 문화답사도 과제 대체. 또 한국어 저희 학교 방문의 날 오전엔 항상 특강이 개최가 되는데 제가 한국어 의문론이나 언어학 개론 특강을 하면 해당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대체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해당 과목에 그 과제로 나갈 법한 것들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 요약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제 대체가 있으니까 그 얘기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과제가 대체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졸업하실 때 시점에서 보면 한국어 문법론 35점, 한국어 의문론 35점, 한국어 교환 짜는 거 30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에 70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신데요. 그중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 오시면 행사마다 부여하는 점수가 다르지만 공부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시면 시간을 적립을 해드리고 3학년 편입으로 오신 분들은 한 학기에 5시간, 학교 방문의 날 한 번 오면 5시간인데 그 점수를 누적하면 한국어 교환 작성하는 거를 빼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활성화, 그 모임 활성화하고 선생님 실질적으로 지도를 만나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참석하면 혜택이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카페에 지금 채팅에 제가 정창호 선생님 되고 계신다고 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슈마네 커피에서 모임을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영미 선생님께서 어떤 모임이냐고 물으셔서요. 네, 근데 이렇게 네. 이게 생방송인데라서 무한정으로 얘기하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 얘기는 저희가 또 카페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전화로도 네. 할 수 있고 하니까 궁금한 내용은 가능하면 카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만 얘기하고 끝나면 다른 분들은 또 모르시니까요. 네. 올해는 특별히 카페에서 많이 댓글로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간이 많이 남잖아. 숨 가쁘게 계속 빨리빨리 얘기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뭔가 얘기할 게 많은지 굵직굵직하게 생각해왔던 큰 얘기들은 다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감 한 분씩 한번 들어볼까요? 꺼내님부터? 네, 처음에 올 때는 구미에서 차 몰고 올 때는 굉장히 긴장도 좀 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질문을 드려야지 심편입생들한테 이제 도움이 좀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또 보니까 또 술술 얘도 잘 풀리고 교수님께서도 잘해주시고 또 그래서 저도 좋았고요.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재학생들을 위한 졸업생들을 위한 이런 자리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가루님. 네, 저는 그 드릴 말씀이 그냥 스터디 활용을 많이 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난 토요일 날 시간이 없어도 못 가겠다 하지 마시고 토요일 4주 무조건 시간 없는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들. 무조건 하루는 내셔서 스터디 가셔서 교류하시고 정보 얻으세요. 사이버라고 꼭꼭 그 집안에만 계시면 절대로 졸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김은아 선생님께 마이크 마지막 넘길게요. 네, 걱정이 많아요. 다른 신입생분들도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또 3학년 편입생이 아니고 1학년 신입생으로 들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교수님하고 또 선배 선생님들 보니까 혼자 걱정할 게 아니고 네, 그 스터디방도 자주 나오고요. 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역시 네, 잘하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한번 외쳐갈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들? 한다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네. 모임 때 3월 둘째 주 한국어 문법론 우창현 교수님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봬요. 네.